오늘 바깥에 이제 장 마치고 산책하면서 이 꽃들을 봤는데요. 이 목련에 대한 그 아련함도 있고요. 냄새도 향기도요. 예. 냄새보다는 향기가 낫겠죠. 향기도 그윽하게 되는 게 상당히 다시 꽃을 보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어요. 개나리는 좀 이쁘긴 이쁜데 너무 노래가지고 맞죠? 그래서 벚꽃도 많이 폈네요. 근데 벚꽃은 정말 이쁘긴 이뻐요. 이쁜데 한 번에 확 폈다가 만발했다가 한 번에 싹 떨어지죠. 꼭 주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종목들 같나요, 여러분들? 벚꽃은 지금이 거의 뭐 4월달 되면은 진해 군항제 축제가 아주 크게 진행하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 공부할 때 벚꽃은 꼭 그 급등주, 급등주의 역할이 나오는 그런 빨간색 꽃들이 좀 연상되는 그런 것들도 좀 봤습니다. 처음부터 주식 얘기만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갑갑해요. 맞죠? 꽃향기도 맡고 밖에 있는 그런 풍경도 이제 구경할 때가 왔으니까 그러한 좀 여유로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투자자들이 그냥 시장에만 오면 무조건 그냥 날아가는 것들만 찾게 되는데 물론 좀 운이 좋게 시장 뒷받침과 수급과 그 다음에 재료로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걸 매일 딱딱 잡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약간의 수도분한 그런 마음도 좀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좀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드리면서 자 그러면 넌센스 한번 나갑니다. 그러면 뭐니 해도 우리의 무슨 꽃이 가장 많이 피어야 행복할까요? 꽃은 꽃인데 가장 주식 투자자가 많이 피어야 될 꽃. 계좌의 꽃. 아주 요즘에 좀 빨간색들 나왔는데 어때요? 제형들 잘하셨나요? 나 시장 대형들 잘했어요. 1번 나 못했습니다. 2번 눌러보고 바로 시황 들어갑니다. 1번이 많으면 시황에 대한 것들은 한번 체크만 하면 될 것이고요. 2번이 많으면요 좀 깊게 들어가면서 시장 상황 분석도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정답은 계좌꽃입니다. 계좌꽃.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투자이메리님이 맞히셨네. 한수방송은 넌센스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좀 힘든 마음도 좀 약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자 플러스 5점 드리면서 우리 계좌의 꽃을 어떻게 하면 좀 피게 될 수 있는가. 그래야 진짜 재밌잖아요. 투자가 재밌는 것은 가장 재밌는 것은 양봉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맞죠? 양봉이 많이 나와야 돼. 맞나요? 맞으면 7번. 양봉이 많이 나와야 돼. 주식 겨울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 겨울에 시장이 잘 안 좋았어요. 올 연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날씨도 춥고 시장도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감기 환자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늘어났죠. 근데 종목당 양봉 하나 나오면은 감기도 그냥 한 번씩 떨쳐버립니다. 양봉 하나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이구 양봉 나왔어 라고 일어서죠. 그만큼 이 주식에는 상승에 대한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시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긍정의 생각이 시장의 긍정의 생각을 불어일으키면서 내가 투자하는데 좀 흔들림 없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뭔가의 움직임이 좀 다른 때와 좀 다르다, 둔하다 하면은 또 부정적인 생각과 그러한 것들을 좀 분석해야 되겠죠. 그런 좀 냉철함이 필요한 것이 이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좀 양날의 칼을 좀 가지면서 좀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요 근래 시장이
좀 상승관이 좀 나왔어요. 예, 상승관 나왔는데 일단 지난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지수는 한 달 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좀 조정 파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맞죠? 단기적인 좀 조정 파동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해외 쪽에 있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뭐 미국의 금리가 다시 또 뭐 재차 뭐 인상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북한에 대한 미사일 어제인가요? 또 동해상에 또 미사일에 대한 것들 또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조그만한 그 악재도 좋을 때는 이제 먹고 상승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조그마한 악재도 그냥 빨리 반영되죠. 쉽게 반응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아주 좀 여기 있는 것들 깔끔하게 넘어갔는데 여기 넘어가는 이유는 해외 시장에 대한 여파, 일단은 우리나라 가장 근교되고 수출에 대한 연결이 고리가 있는 뭐 중국 시장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진행이 되었고 나스닥도 상당히 바닥에서부터 급등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이 한쪽에서 좋아지면 다른 쪽에서 계속 연결이 좀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2,000포인트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나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좋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마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러한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특히나 이제 최소한 한 3, 4년 정도 조정을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좀 급등세, 반등세가 나오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네, 부자순이님 어서오세요. 미래님 양봉 나오면 암도 나아요. 정답이네. 네, 정답이에요. 참 주식 투자자가 이 수익이 나면 모든 것에 좀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근데 수익이 안 좋고 장도 안 좋으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기분이 다운이 되면서 투자의 재미도 잃는 것이 이 시장인 것 같아요. 한 1개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이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그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매수로 많이 가담됐어요. 매수가 많이 되면서 요즘에 올라왔던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침부터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요 이슈. 삼성전자 이슈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슈 두 가지. 뭐가 나왔나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 6조 나왔죠. 1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1분기 실적. 오늘 호응 잘해주시는 분들은 플러스 점수 계속 날아갈 거예요. 날아갈 거니까 번호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얘기한 거 아니죠? 이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보는 거. 점수 막 날리고 점수 보면 연말에 선물 있어요. 선물. 뭐가 있어야 돼야. 뭐가 있어야 움직임이 있죠. 삼성전자 오늘 영업이익이 1분기에 6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다. 정확히는 5.8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잠정치예요. 뭐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확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뭐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정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중국 신용카드에 있는 이 유니온페이하고 이제 제휴가 되어서
이제 중국 진출이 좀 되었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그래서 중국 진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지수의 방향성도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투자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번엔 또 신제품 S7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끌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죠. 자, 요거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매해 신제품이 나와요. 14년 말에도 이제 S6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노트5 나왔죠. 요번에 이제 S7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 상승들은 거의 다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의 추세가 오랜만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바닥을 좀 탈피하는 좀 강한 이평선들의 각도 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 근데 이와 반면에 반대편에서도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 어디에요? 어디 쪽에서 지금 급등 나오나 요즘에? 급등의 역할들. 급등이를 표현하면 좀 그렇나요? 주가의 상승에 대한 것들. 네, 끈기 있겠님 어서 오세요. 네, 정유주도 요즘에 잘하더라고요. 메소일도 잘하고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잘하던데. 정유주 잘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이 포스코 앞에서 진단 좀 했죠. 포스코 여기서부터는 단기적 대형주들의 조정 파동들이 좀 진행된다 해서 약 한 2주 정도의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나왔죠. 소진하는 것들. 그래서 요 근래 이제 급등이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대형주하고 요 근래는 대형주와 이 소형주에 대한 조합이 주가 상승 나온다. 그 중에서도 소형주는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이 많겠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급등이 바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거우니까. 근데 소형주는 가볍게 이제 시가총액이 1,000원 미만인 종목들은 가볍게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주가의 상승들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4월 13일에 총선이죠. 총선에 관한 뭐 인물주라든지 또는 그 정책주들 이런 것들이 요 근래에 좀 부각받으면서 주가의 급등을 좀 이뤄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실정은 지금 이러한 조합들이 되고, 중형주는 크게 뭐 상승 구간보다는 위치만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방송 때부터 이런 소형주들의 반격이 나온다 라고 좀 언급드리면서 뭐 개별주들의 이모작 총선 종목들, 그 다음에 순환매 종목들, 순환매가 좀 이뤄진다 라는 시황들을 좀 해놨는데, 기억나시는 분들만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억 안 나요? 안 눌러도 돼요. 기억나시는 분들만 1번 눌러봐요. 요 근래 방송 많이 했어요. 녹화 방송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소형주가 아예 안 된다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소형주가 왜 안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라이밍님 어서 오세요. 소형주의 업종 차트를 보면은 결국 뭐 이번 사태는 크게 부각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이 주가가 빠졌어. 정말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외국계 자본이나 기관 자본들은 과연 어떤 걸 살까? 어떤 걸 하겠습니까? 첫 번째 1번 대형주, 2번 중형주, 3번 소형주. 적어보세요. 1번 대형주, 2번 중형주, 3번 아주 조그만 소형주. 그렇죠? 물론 소형주도 사긴 사요. 사긴 사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최소한 MF에 지금 110종 정도 있습니다. 110조. 그죠?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자금들이. 근데 리먼 사태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1등이나 2, 3등에 대한 이 시장을 살리는 대형주에 많이 편입이 되는 거죠. 대형주에.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월달 폭락, 작년 8월달 폭락, 1월달, 2월달에 대해서 대형주가 뭐 LG전자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그렇고 또 여하 뭐 화학주들 이런 것들도 같이 받침이 되면서 끌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자동차가 많이 했죠. 자동차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형주가 이 하나의 박스를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장이 된 것들은 이 대형주들이 자동차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서 2011년, 12년도 그다 이후부터 12년부터의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 안에서 나왔던 뭐 부품주들을 뭐 한일이와나 뭐 서현 그 당시는 한일이하죠. 예. 이번에 이름 바뀌어서 서현인데 뭐 화신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많이 탈바꿈했던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과거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장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역사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소형주들의 추세도 썩 나쁘지 않고 이런 추세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가긴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들어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추세 형성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알고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에 대한 것들이나 또는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은 매번 좋을 수는 없거든요. 매번 좋았다가 나빴다고 하는데 나쁠 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하나의 전략은 세워놔야 되는 거지. 맞죠? 예,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누구나 다 돈을 벌어요. 누구 다 돈을 벌어. 그렇다면 정말 나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2월 달에 그 포가 떨어지면서 조정의 파동들을 받았던 그 캡처했던 내용들 저번에 한번 언급하면서 보여드렸죠. 예, 보여드렸지만은 요 근래 또 새롭게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족분이 새롭게 오셨는데 나의 투자 기간은 1년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제약주 안 만지신 분은 없어요. 거의 다 1년 미만은 제약주 다 건드렸어요. 혹시 오늘 투자에서 경력이 1년 미만이신 분들만 한번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고참회원님들은 하도 이제 뭐 시황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탁 들으면 저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종목이 지금 소형주들이 템포가 나오면서 가는 건지 이런 어느 정도 캐치가 된다고요. 돌고래님, 격다리님이네. 두 개의 시간님, 알렉스님이 계시네요. 어때요? 다 제약주 한번 만져서 위에서 좀 내려왔죠? 좀 고통 좀 받았습니까? 이제는 조금 치유해야지. 맞죠? 달가변님, 수풍철님까지. 우리가 이때 참 이렇게 떨어지면은 심리가 많이 위축돼요. 여기 아까 우리 가족분도 지금 오늘 계신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진짜 짜증나죠. 짜증나. 추세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막 투자하려는데 다시 재차 떨어진다는 거. 오히려 여기서는 주가의 상승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상승 패턴들을 봤죠. 바닥도 잘 다졌고. 근데 이거는 정말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은 뭔가? 우리가 가족들의 이야기로 요거 캡처 뜨면서 이 1시간 동안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 갔나?
자료 한번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더 보강시키고 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이 북한의 도발. 요때 우리가 11일 날이죠. 11일 날 캡처된 거예요. 11일 날. 정말 아침에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면은 기분이 싸하거든요. 종목들 간다 했는데 오히려 뒤로 갈 때.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뭘까?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보물찾기. 우리의 보물찾기죠. 그 담는데 어떻게 담을게요? 돈이 없잖아요. 일단은 주가가 빠져서 가격이 싼데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요. 맞나요? 맞으면 1번. 요번에 2월 11일 날 12일 날 이 썩을 바닥은 보이는데 돈이 없다 돈이. 예. 그러신 분들은 한번 7번 눌러보세요. 싼 거는 알겠는데 돈이 없어 돈이. 내가 다 질러가지고 풀베팅 해가지고 돈이 없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이스데이님, 부자수님, 김기사님 솔직하십니다. 예, 솔직해요. 거의 다 이번에 경험들 하셨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설날 장거리 미사를 하면서 투자를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분석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정말 회사가 이상해서 주가가 빠졌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다면 어떻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다 했지. 요날 그 다음날 12일날 더 밀어버렸죠. 여기서 분할 매수 진행한다 라고 우리가 문자도 같이 보내면서 주가에 반기를 들었죠. 반기를. 참 여기서 많이 더 빠졌다면은 많이 우리도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지만은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하나의 추세가 형성됐습니다. 형성되면서 진행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수 관련주들도 저평가 종목들, 저퍼 종목들이 고퍼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드러냈죠. 사실 포스코도 이게 실적 부분보다는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주가 상승한 거예요. 맞죠? 저평가 국면에서. 그래서 많이 이제 뭐 반등 좀 나왔죠. 반등 나오고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 주가의 조정을 좀 탈피하는 것 같습니다. 탈피하는 것 같고 얘만 가는 게 아니라 요 대형주와 소형주의 조합들 이 종목 말고 이제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금강철강 이것도 주가 급등 나왔죠.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주가 상승이 빠르다는 거. 맞죠? 패턴들도 요즘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한번 쓸어내면서 원모작, 투모작 이런 것도 다 나오죠. 다 나오면서 한 번 더 주가 상승. 결국 이런 것들이 뭐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조정이다. 여기서 봐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뭘 봐야 될까? 뭘 봐야 될까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저점은 높이고 있죠? 저점은 높이고 있죠? 그러면 하나의 추세는 형성이 진행된다. 느낌 있으신 분들만 1번. 저점은 높여지고 추세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회사는 잡주인가요?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철강주들이 너무나 아팠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잠시 갔다가 들어오면 기분 상당히 나빠합니다. 물론 아깝죠. 아까워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이제 30%짜리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죠. 그럼 다음날 연결이 되면은 보유하고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매도로 대응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50%예요. 오늘 다음날 아침에 얼마까지 나왔어? 그 20% 나왔네요.
상한가 하나 다음날 20%, 합 50%. 그럼 어떻게? 절반이라도 매도. 요즘에 우리 투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쭉 올라오면 절반 챙겨놔요. 많이 더 가버렸어. 아이고,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면 되는 거지.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라 순환매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수익조를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고집이잖아요. 어떤 분의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질문 받았는데 2009년부터 계속 미끌려가지고 계속 그냥 갔대요. 종목들을 계속 그냥 물타기 해가지고. 그럼 이 시간의 기간이 다른 쪽에서의 투자가 되었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오랜 시간 지났죠. 다른 쪽에서 진행됐다면 그 시국에 맞는 그 하나의 이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제 주도주라는 거죠. 거기서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서 진행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 헤매고 있으면은 계좌 수익 절대로 안 나요. 계속 아픈만 아픈겨. 그래서 시장이 맞아떨어질 때 뭔가의 주가의 흐름이 강한 거래량도 들어오고 흐름도 나오고 할 때 투자해도 늦지가 않으니까 급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전체적인 시장을 읽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 거기에서는 이제 분석이라는 게 있겠죠. 사실 이제 분석에서는 좀 더 경험이 좀 더 들어가서 분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씩 더 알게 되고요. 금강철강 철강주인데 자회사에 있는 것 하는 회사가 바이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밖으로 표출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급등하는 것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참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기의 기준에 맞게끔 투자한다.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종목들의 이 개별주 종목들에 나오는 것들, 순환 매장이 나오는데, 역시나 이제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적당한 수익 구간이 진행되면 그들도 이거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세력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추세가 만들어지죠. 작년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작년에 오늘 이제 삼성페이 나와서 얘기가 되는데, 작년에도 삼성페이 나올 때 이 한국전자금융 점자금융이라는 종목이 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지금은 삼성페이 나오지만은 역시나 첫 번째 재료가 맞을 때, 첫 번째 재료 시장에 이제 막 퍼질 때가 파급이 커요. 상승에 대한 파급이 크다고. 파괴력이 엄청나게 세죠. 그러면서 작년에 8월 달에 시장이 좋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번씩 단기성 매매를 해버리면은 여기서 그냥 만족해보고 난대로 쓴다고. 상승과 하락을. 결국은 여기를 못 참는 분들은 요 주가의 뒤에 나오는 이러한 상승 구간들을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비중의 그릇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장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크게 시장이 나쁘다 하더라도 중소형주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나오면서 이슈를 만든다. 그래야 시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패턴에 대한 이해됐으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종목들을 찾아서 액션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지금 현재 수익 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패턴들이. 요 근래는 찾아 담아야 돼. 지난 시장하고 8월 달에 있는 시장하고 현 시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수도 똑같아. 지수의 모습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투자의 분위기도 장입해서 뚫어내고 진행하는 것들. 물론 이제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분위기는 조금씩 받쳐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6개월 동안 지수가 눌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유, 썩을 놈들. 제가 10월 달에 나왔잖아요. 맞죠? 장사의 문을 열었는데 10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냥 겉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한수야 투자자들 모시고 엄청나게 힘들겠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한쪽은 걱정도 있지만 한쪽은 오히려 주가가 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거죠. 일단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싸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의 메리트가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폭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도 바로 한 것도 아니지만은 막 흔들흔들 가면서도 갔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저점 깨면서 한 번 더 흔들었고. 근데 결국은 지수나 종목이나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그랬어요. 과거에서도 계속 이런 형태들의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이게 바로 지금 5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5년째. 여기 바닥구간만 오면 거의 뭐 비슷하죠. 강한 패턴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의 박스 안에서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게 전체적인 시장이 언젠간 뚫어내겠죠. 바로 뚫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뚫어내긴 뚫어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준비 잘해야 돼요. 내가 과연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정말 시장에서 내가 투자로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강인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변동폭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학습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경험도 중요하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시장하고 시장하고 싸우는 것만 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면으로 가면은 시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하고 싸운다는 거. 결국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에게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못 지켜서 수익을 못 지킨 것도 있고 손실을 못 지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보면 수익보다 내가 손실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하고 투자하면 오히려 손실이 안 나요. 그만큼 신중을 거듭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보통의 투자자들이 거의 처음 들어가면 나는 얼마나 더 먹을까? 그냥 요번에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난 거 그냥 한 방에 그냥 복구하려고 몰빵 쳐야 되는데 몰빵 쳐야 되는데 몰빵 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 몰빵 치려면 투자자들의 행동이 있어요. 공통적인 행동 뭘까요? 뭐냐면은 정확히 가는 놈들만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의 다 투자할 때가 어디예요? 이쯤이에요. 이쯤. 그렇죠. 수정님 정답이에요. 수정님 플러스 5점. 경험담 나옵니다. 경험담 나와. 저분이 경험담 나오는 거지. 몰빵 치려면은 아주 확실한 것만 치는 거죠. 정확하게 고점에 있는 거 확실하게 질러야 되죠. 확실하게 있는 거 질러요. 근데 이상하게 지르면 안 가. 이상하게 지르면 안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자본금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은 뭐 1,000만원 투자하는데 뭐 20종목, 20종목, 30종목 하면은 안 되겠지만요. 그 규모에 자기 자산에 대한 규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 나중에 좀 더 경험이 있으면 종목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분산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요. 약간의 이제 피라미드 형태죠. 점진적으로 종목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담았던 것들은 충분하게 경험이 쌓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는 거죠.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무리도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요 근래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프리엠스를 한번 우리가 공개했죠. 공개했는데 오늘 상갔네요. 물론 이제 바닥에 사서 먼저 여기서 뭐 30%, 40%, 50%에 매도되신 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까지 뭐 절반 매도하고 챙겨놓고 요거 나중에 것들로 인해서 상한가 간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거 언젠가 이거 화요일날 공개방송에서 우리가 여기 처장선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봐요. 뭐 프리엠스라든지 아까 봤던 한국전자금융 이러한 패턴들은 유사하게 다 계속적으로 순환매하고 있다는 거.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따라가 봤자 위험한 부담이죠. 부담이니까 이런 거보다 어떻게 추세가 이제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바닥에서 이제 조정받고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공략을 해서 과감하게 끌고 가라. 맞죠? 그리고 화신도 얘기했죠. 화신도 얘기하고요. 혹시 프리엠스 수익 좀 진행되신 분 있나요? 오늘 우리의 가족분은 아마 60%까지 진행했다고 얘기합니다. 60% 진행했는데 먼저 파신 분도 있어. 여기서 한번 계좌 한번 볼까요? 우리 공개했죠 한번. 먹었다고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이 매번 종목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 인증도 나왔어요. 인증도 나왔죠. 이런 것들. 그래서 개별주 형태들이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 돌아가면서 해줘요. 요번에도 운이 좋게 형제 종목들 뽑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다 해줘. 돌아가면서 3.1도 나왔지. 3.1기업공사도 요번에 진짜 3.1기업공사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치가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바닥 빠질 때마다 사서 모으세요. 계속 모으래요. 계속 모으세요. 그런 좀 뚝심이 있어야 돼요. 투자하려면 뚝심이 있어야 돼. 혼자 하다 보면은 많이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어떻게? 한수가창 밀어버리잖아요. 그냥. 괜찮아요. 매수합니다. 어차피 정책주들은 총선이나 이런 것들은 부양책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럼 건설주는 어떻게 해요? 주가 부양 한 번은 나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것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따라가는 거지. 맨날 살아가겠어요. 그러면 자 계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프리엠스 프리엠스는 7,000원이네요. 이분은 4,745원에 샀네요. 4,700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국면인지 여기네요. 여기서 우리가 완투 맞으면서 진행했던 종목들. 결국은 위험한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한 국면에서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 혼자 하다 보면 이러한 추세 타고 가는 것들은 이런 국면에서 매수해도 되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는 바닥권을 노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특정에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리딩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좀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접수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도화전님 어서오세요.
요 프리엠스도 그렇고 3.1기업공사도 그래요. 예. 똑같잖아.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보유한다고. 100% 넘었어. 마중물이 몇 프로 나왔어요? 요번에 계좌 나중에 되면 이제 후기나 계좌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들. 여기도 나오죠? 예. 이거는 뭐 한 일주일 전에부터 우리가 공개했죠. 오늘 뭐 현대건설도 잘 가던데? 홍구도 잘 가죠? 3.1이도.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해된다. 100%좀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계좌 공개하신 분들, 그래도 시장이 될 때는 우리의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종목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 박수 한번 받아야 되겠죠. 박수 한번 치고 갑니다. 결국은 전문가는요, 결과로 다 보여줘야 돼요. 그냥 먹었다 하면은 누가 믿을게요? 맞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일지도 같이 쓰면서 같이 가족에 대한 일지, 투자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니까 좀 더 투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오로지 그냥 수익만 먹고 난 톡 가야지. 나는 그런 투자만 계속 한다면은 별로 남지 않는다고. 결국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종목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투자의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수익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자신도 몰랐던 나를 주식시장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초보 시절에 시장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나는 견딜 수 있다고만 생각했어. 일예로 농심을 예로 들겠습니다. 농심 장기 보유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이런 것들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투자 방법들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이 위축됩니다. 내가 모르던 자신들이 시장에서 알게 해주는 거죠. 느끼신 분들 있어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시장만 들어오니까 그런 성격이더라. 나는 원래 급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시장이 들어오니까 되게 급해지더라. 근데 보통의 투자자들이 처음 오면 거의 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마음이 되게 급해요. 완전 박동수가 완전 급해지죠. 경험이 있으면 수도분하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은 여기서 벌어지더라고. 돈은 여기서 벌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순환 매장도 계속 이루어지고요. 다음 종목들도 프리엠스의 바닥권 여기가 같이 진행하는 종목들도 오늘 또 담았어요. 또 담고 요 근래에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담고 있으니까 요런 매매에 대한 방법들 좀 더 깊이 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랠리가 나오면 적당선에서 멈추는 것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매도에 대한 관점이겠죠. 특히나 매도하고 더 갔다고 너무 억울할 필요 없어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정확히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항상 생각해 놓고
과연 이런 힘든 투자 방법들을 어떻게 좀 시장을 이겨낼까? 자신과의 싸움도 될 수 있고 뭐 약속할 수도 있는 그러한 또 뚝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가 현재 지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뭔가의 돌파구를 좀 찾고 자신의 생각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러한 좀 투자자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접수되신 분들은 1번 누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화신 나왔는데 지난 장에 이제 화신도 한번 얘기했죠. 예, 화신 얘기했는데 화신 잘하네요. 예, 잘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오랜 시간 동안 약 5년 정도 조정했어요. 5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4월 달이죠. 예, 5년 조정이네요. 5년 조정하고 뭐 이것도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예, 뭐 진행 잘하고 있네요. 매수되신 분들은 뭐 키우면 되는 것이고 매수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나 과연 저 사람이 뭘 보나 한번 보면 되겠죠. 대신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의 이제 재료성 총선에 대한 이야기들과 개별주들이 좀 더 빨리 나온다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거 있죠. 고점 치고 추세가 내려오는 종목들은 빨리 바꾸세요. 얼른 바꿔야 돼요. 잘못하면은 지금 포스코가 나와서 그렇지 포스코도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꼬라지 난다. 잘 보세요. 이거 안 당하려면은 추세 공부 제대로 하세요. 이거 안 당하려면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들과 이런 추세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좌 만드는 것들 몇 번 좀 공개가 지금 진행되었는데 그런 후기방에는 작년에 대한 것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그거 보면서 좀 공부해 보시고 뭐 투자를 정말 시작했다면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이 들어온겨. 맨날 후회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려면은 제대로 하세요. 시작부터 준비를 잘 하시고 이번 장에는 좀 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5년 정도의 박스 탈피 고통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인내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계좌를 주도주에 대한 계좌 좀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좀 상담하고 뭐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을 담았다면 왜 담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왜 끌고 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종목들 순환매 계속 나오니까 다음 후속주는 또 나온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진짜 힘든 종목 한두 개만 진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